저기 보자. 저기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파트입니다. 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이해하면서 마지막 활용까지 들어갈 건데 이제 여기 직선에 대한 개념들을 전부 다 배우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자치 방정식에 대한 개념까지 여기 좀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찍을 테니까 꼭 이제 다음 파트가 원이잖아. 원 파트부터 나오는 것들 중에 자취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잘 들어놓고 그다음에 정리 잘 해놓길 바래. 알았지? 자, 일단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정의되고 또 어떤 공식이 있는지 일단 이거 받아들이고 빨리 써먹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증명은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일단 보시면 한 점에서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봐봐. 일단 이게 직선이 있어. 뭐라고 할까? y는 2x-1이라고 할까? 자, 이런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쯤에 한 점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a, b 합시다. 그렇죠. a, b라고 합시다. 자, 일단 직선 바깥쪽에, 직선 위의 점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를 갖다가 직선 위의 점까지 재다 보면 여러 개의 길이가 나오거든. 그쵸? 이런 길이들 전부 다 거리라고 찾아볼 수는 없거든.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자, 따라서 일단 거리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자, 반드시 이 직선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수선의 발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선의 발이가 H면 H를 꽂혔을 때 이렇게 즉 수선을 내렸을 때 그럼 그때는 이 모든 거리 중에 제일 짧잖아. 이 거리가. 괜찮아? 거리의 최소값이 되는데 그 거리의 최소값을 디스탄스 거리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 약속이니까 알겠지? 이상한 거리 재면 안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바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거리를 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고 현재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빠르게 공식으로 이 디스탄스 거리를 잴 수가 있는가? 일단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공식의 구조부터 정리하시고요. 루트분의 절대값이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일단 요게 구조부터 먼저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야 돼. 그럼 이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고 이 절대치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런 식으로 딱 정리해 놓으면 저건 이제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남아있는 이 직선이 이렇게 기본형으로 남아있으면 얘를 살짝 일반형으로 좀 바꿔주세요. 일반형이 뭐냐면 결국 싹 넘겨가지고 0으로 정리한 거 있잖아. 예를 들어 y 넘어오면 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0. 자 이러한 일반형 형태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알았지? 바꿔주시고 바꿔준 다음에 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갑시다. x 앞에 계수하고 y 앞에 계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 계수들의 정확한 제곱의 합이 들어가더라. 됐습니까? 실제로 루트 5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죠? 자, 여기 앞에 들어있는 기회수들의 제곱의 합을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치는 더 쉬워요. 우리가 지금 A, B서부터 만약에 거리를 재고 싶다면, A, B를 갖다가 요 일반형에다가 대입한 거, 자, 그 대입한 수치. 걔를 갖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를 여기다 대입하면 X는 A 자리, 그쵸? Y는 저기 B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실제로 2A-B-1 여기 뒤에 남아있는 이 숫자, 상수까지도 싸잡아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면 이게 하나의 거리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해갔지? 어렵지 않지? 좋아. 일단 이 공식을 정말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써먹는 연습을 하자고. 괜찮아? 그럼 이제 이 하나의 개념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런 연장선의 확장 개념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지금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자, 이것도 우리가 저 개념 하나로 싸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면 평행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평행선이든 어떤 점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거리를 갖다가 한번 재보겠다. 그러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거리나 한 요쯤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거리는 항상 같은 거죠. 이거 평행선이기 때문에.
자, 이 가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떤 한 점에서 거리를 갖다가 재개했다. 반대 방향에 있는 뭐 직선까지.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자, 이거는 금방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 개가 평행선이니까 뭐 4x 5y 이코르 뭐 6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러면 평행선이 되려면 결국 여기 앞에 수치까지는 좀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지? 따따따따따따따. 자, 마이너스 5y까지는 똑같고요. 뭐 여기가 좀 다르겠죠. 뭐 10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에 있는 비율까지 똑같으면 우리 평행이라고 우리 앞에서 이제 위치 관계에서 배웠잖아.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가 있으면 평행선인데, 그럼 얘와 얘의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해가죠? 그런데 일단 요 한 직선에서 위에 있는 그 위에 점 하나를 갖다가 설정합시다. 예,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위의 점을 갖다가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텐데, 뭐 웬만하면 숫자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0,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야? 여기에 0이 들어갔을 때 y값만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숫자가 하나가 0이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니까. 자, 그래서 0라고 하면은 y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5분의 6이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 이런 식으로 하나를 이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쪽 직선에 있는 위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놔버려. 이렇게. 이해가니? 그러면 우리는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잴 수 있다 얘기야. 아까 전에 공식을 적용시켰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도 되는 거고. 자, 이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약간의 스피디한 공식이 있어요. 있기는. 되십니까? 간단히 증명할 수 있게 하지만, 자, 일단 지금은, 자, 이거 보시면은, 어쨌든 얘와 얘의 거리를 때릴 때, 마찬가지로, 루트분의 절대치를 할 거란 말이야. 어차피, 되니?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를 재든 되지? 그러면, 자, 우리 평행선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두 개의 평행선이잖아?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두 평행선이 만들어졌을 때, 일단 여기서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 즉, 4의 제곱과 5의 제곱은 자, 갖고 오신 후. 됐지? 여기서 가만 보면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여기 상수치거든, 상수. 여기 상수. 되십니까? 여기는 6이고 여기 10이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다 빼. 뭐 10에서 6을 빼든 6에서 10을 빼든 어차피 절대치 있으니까 자, 상수끼리 뺀다. 뭐 한다고? 묻자 말고 여기 나오면 상수끼리, 이 상수끼리. 자, 빼버리면 바로 그냥 평행선 사이에 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됐지? 약간 스피디한 방법. 또한 이런 내용들, 이런 관련도 굉장히 많이 써먹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 것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평행선 사이의 거리까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왜 배우느냐, 도대체 어디서 써먹을 수가 있느냐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읍시다. 뭐냐면 우리 이제 삼각형의 그 모든 넓이를 이제 좀 저런 개념을 써먹으면 빠르게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표평면상에서 삼각형이 나오면 그의 넓이를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점, 여기 B점, 뭐 C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세 점의 좌표는 주었다고 쳤을 때 1,2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볼 거야? 4, 마이너스 2 해볼까요? 자, 그래서 줬다 칩시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 이거야. 넓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를 갖다가 밑변으로 보셨다면, 이걸 갖다 밑변으로 보셨다면, 자, 높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니? 바로 그때 높이가 필요할 때, 자, 우리는 이렇게 보조선을 내리면 이게 높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 높이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잴 것인가에 가만 보면은 이런 현상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한 점으로부터 수선의 발. 저기 보면 A점으로부터 BC까지의 수선의 발. 그러니까 이런 높이, 이런 길이를 구할 때 반드시 적용된다는 거죠. 빠르게.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일단 우리 밑변의 길이는 한 재놓고 갑시다. 밑변의 길이가 지금 현재 결국 B와 C의 길이니까. 자, 이건 다 아시죠? 우리 루트 딱 때려놓고, 자,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4에서 마이너스 빼면 6이니까 6의 제곱. 야, 마이너스 2에서 뭐 이거 빼면 2니까 2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스피디하게 잴 수가 있겠죠.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만 보는 거야. 원리만.
어떤 단계로 갈 것인가. 선생님 만약에 1단계였다면, 자, 밑변을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2단계에서는 높이를 알아야 되겠지. 근데 높이를 알려고 보니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딱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 요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필요하다고. 이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치?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높이를 구하기 전에 B와 C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럼 현재 이 직선은 뭐 이것도 지나가지. 따라서 두 점 지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기울? 이 BC를 갖다 지나가는 기울기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기울기라는 것은 x끼리 뺀 거보다 y끼리 뺀 거다. 즉 증가량보다 증가량. 그러면 4에서 이거 빼버릴까요? 요거. 그럼 6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스 빼버릴까요? 그러면 2가 되죠. 그럼 기울기 현재 뭐가 나오더라? 3분의 1이 나오더라. 괜찮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기울기 나왔고 지나가는 점도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나는 4,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고 해볼게.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빠르게 y는 3분의 1에 대한 4,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면 우리 앞쪽부터 계속 이렇게 연습을 했잖아. 그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라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의 직선이 나왔잖아요. 그치? 직선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요 A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 A점이 1,2였나? 자, 1,2서부터 바로 요 직선까지 거리. 그 거리를 재면 그게 바로 높이가 아닐까요? 네,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그 거리만 뭐 디스탄스라고 할까나? 나오면 됐습니까? 나오면 문제는 어렵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같은 그런 관점에서도 당연히 많이 쓰이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런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개념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자, 일단 한 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 정도.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직선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정리들은 거의 다 된 건데요. 되십니까? 슈샤. 우리가 자, 이제 필수 개념들을 좀 더 잡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시점이 된 거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잘 봐주세요. 아니, 이렇게 어렵진 않아. 잘 봐주세요. 자, 이제 뭐냐면 드디어 이 자취. 이 자취에 대한 좀 얘기를 할 때야. 자, 보면 자취 또는 자취 방정식이라 그래요. 보통 이런 말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좀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선생님이 정확하게 단계를 잡아주면 그 시키는 단계대로 좀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물론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그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자취에 대한 개념이 뭐냐? 만약에 이게 느낌적으로 다 안 오면 이 앞에다가 발을 붙여봐. 발자취. 여러분 발자취는 알 거 아니야. 그치? 흰 눈이 쌓여있는 눈밭을 너희들이 걸어가면 그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치? 그 발자국이 어떤 막 이렇게 예쁜 모양의 도형을 이루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잖아? 그럼 발자취라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좌표 평면에 나와 있는 그 점이, 일단 모른다고 쳐보자고. 그 어떤 모르는 점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A, B로 잡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일단 X, Y라고 잡겠다고. 모르는 점이 있을 때. 이해가지? 근데 그 점이, 그 모르는 점이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돌아다녀봐. 다시 한번. 이 점을 갖다, 이게 지금 단계야. 모르는 점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조건을 만족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결과적으로 그 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찍어봤더니 두루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런 식으로 자 어떤 도형을 이룰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가니? 뭐 이렇게 찍어봤더니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자 이 점들이 이동하겠지, 그치? 뭐 이런 걸 동점이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점이 있는데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돌아다녀. 그때 만들어지는 어떤 도형이 있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그 도형을 그 점에 자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 도형 자체를 우리가 느끼면 이게 하나의 자취가 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그 점들을 갖다 막 찍어봤더니 무슨 도형이 되면 그 도형 자체를 우리가 자취라 부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발자취처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상태를 갖다가, 단계적으로 풀어야 돼.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자취 문제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모르는 점을 갖다 모르노라고 x, y로 도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건 만족하는 것이 분명히 문장 안에 나와 있을 거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자, 깊게 생각해 준 다음에 반드시 도형의 자취, 방정, 식을 세우는 거야. 마지막으로는 식을 세운다. 라는 느낌으로. 알겠지? 자, 잠깐만 우리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주 가장 간단한 문제로 한번 이해를 해봐. 알겠지?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A점이 있습니다. 1,2. 여기 1,2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여기 B점이 있습니다. 4,6.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문장 한번 잘 느껴보세요. A와 B 두 점으로부터 이런 멘트가 나와요. 됐습니까? A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들의 자취 또는 자취 방정식 아니면 그 점들을 모았을 때 무슨 도형이 됩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조건이라 이거야. 자, 이해가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점은 두 점밖에 없는데 바로 이 모르는 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게 무슨 도형이 되는지를 보고 싶겠다. 그게 자취 방정식의 핵심이야. 따라서 모르는 점을 갖다가 무조건 모르노라고 뭐 P면 P로 딱 놓을 건데 선생님은 무조건 X, Y로 놨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A, B도 괜찮은데 A, B로 하면 처음에 하실 때는 헷갈릴 거야. 그래서 A, B는 B축 그다음에 X, Y로 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니? 그럼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 얘기 같지 않냐? 자, A서부터 이 P 모르는 P점까지의 거리가 B서부터 모르는 점 P점까지 거리와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이게 숨어있는 조건이거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놓고 조건 만족하는 것에 대한 식만 세우면 끝난다 이 말이야. 봐봐. 일단 이제 식으로 푸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아니 당연히 AP까지 거리 알 수 있잖아. 얘랑 거리 잴 수 있잖아. 어떻게? 루트 또 x에서 1 빼고 제곱.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지? y-2의 제곱. 됐습니까? equality 같다고 했으니까 자 P서부터 B까지 거리 재죠. 그러면 x-4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 모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뭐야 이 안에 있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전개한 다음에 정리만 또 하면 여기서 뭐 나올까요? 그러면 x제곱 여기 x제곱 날라갔다고 치고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역시 y제곱 날라갔다 치고 오케이? 마이너스 4y 루트는 의미 없습니다 지금 플러스 4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자 이퀄리티 여기도 마찬가지 x제곱 날라갔으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그다음에 여기 y제곱 날라갔다고 치면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자,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그지?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마이너스 8x 있어. 여기 마이너스 2x 있잖아. 쭉 넘어와서 당겨주면, 이거 아니냐? 6x. 그 다음, 여기 지금 마이너스 4y 있고, 여기 그냥 마이너스 12y 있잖아. 얘 넘어와서 당겨주면, 플러스 8y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상수, 숫자만 좀 쭉 처리해주고, 상수 있다고 치자. 하나의 식이 만약에 잡히는데, 이 식 자체가 바로 이 돌아다녔던 P점, 몰랐던 P점에,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점의 자취방정식이라는 거고. 그럼 보면은, 어차피 얘들이 1차식 아니야. 그럼 이거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자,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연습부터 하신 후, 그 다음에 이 자취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든가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그림적으로다가 그의 의미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특히 이과 하실 분들은. 그래서 그림적으로 의미를 한번 보자 치면 봐봐. 여기에 지금 A점이 있다고 치는 거야. 여기에 이제 B점이 있다고 치는 거고. 갖다 이으면 선분이 만들어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알고 싶은 점은 그 점은 얘 A랑도 마찬가지고 B랑도 마찬가지고 거리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점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봐. A와 B 사이의 가운데점. 그지? 중점. 이거 만약에 P가 된다면 이게 P가 된다면 자 여기 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P점은 저것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자 한 이쯤에 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올라가 볼게. 그대로 올라가서 한 이 정도.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자,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까지 거리나 같게 이렇게 같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있다 이거야. 맞아? 또 마찬가지로 내려가도 되겠죠. 그대로 좀 내려가도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그대로 내려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 수직으로. 자, 무슨 식으로? 수직으로. 되니?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게 많으니까 한번 찍어보면은 이 P점들을 찍어놨을 때 생기는 건 결국 이렇게 수직선이 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A, B를 갖다가 절반으로 가르는 선 아니야? 이게 옛날에 무슨 선이었어? 수직 2등분선 아니었나?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그치?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자취방정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점의 자취방정식이라는 것은 그래 직선 같은데 그 직선이 결과적으로 뭐였다? A와 B를 절반으로 가르는 수직 2등분선이 아닐까? 자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치? 그렇잖아 이렇게 쭉 가면 여기는 모든 점들은 A로부터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집합 모임을 자취방정식이라 부른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이 자취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모두 사용해 가지고 또 어떤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 수가 있는가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갑니다. 이제 정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자취는 돌아다니는 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점과 좀 약간 상반되는 정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수학에서 정점이라는 것은 자, 정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멘트 좀 알아두시고, 그럼 정점을, 어떤 점이겠죠, 그죠? 근데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도 있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한 개념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 많은 예제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무슨 얘기야? 잘 봐. 만약에 우리 앞전 문제로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A점이 있는데, 2,3. A점이 있는데 걔를 반드시 지나야 하며 이걸 지나야 하며 근데 이제 그 직선의 기울기를 모른다는 거야. 기울기 몰라? 그럼 기울기를 갖다가 셋 중 M으로 이렇게 설정합시다. 기울기 모르니까. 자, 이해가니?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지나가는 그런 직선을 만들어 봐라 라고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번에 이거 되죠. 그쵸? 우리 매번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봐라. Y는 기울기 모른다고 가정해주고 몰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를 갖다가 지나가려면 x-2 즉 x좌표는 거꾸로 마이너스를 썼단 말이야 then 프라드 y좌표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왔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그리거나 해석하다 보면 아니 요즘에 대충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2,3이라는 점이 있는데 요걸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 기울기는 모르는 거니까 그 기울기에 따라서 이러고 기울기가 양수이면 이런 것도 만들어질 거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이런 것도 만들어질 거고 심지어 기울기가 0이면 평행선 이런 것도 만들어질 거고 여러 가지 직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직선이나 결과적으로 2,3이라는 점은 지나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의 정점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이거지 이거 2,3 됐어? 자, 우리가 연습했던 그 직선 중에 바로 이런 것이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근데 2,3을 갖다 지나갈 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세웠는가가 좀 이제 설명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보세요. 자, 이걸 좀 약간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자, 이걸 갖다가 확장 좀 해보자. 두 번째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빨리 스피드하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어떤 나한테 식이 있어.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식이라고 봐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게 직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식이라고 보자고. 어떤 식인가 봐봐. 봐봐. 자, 3m 플러스 4mx mx라고 하자. mx
마이너스 4y 이퀄리티 7. 괜찮아? 7하지 말고 8 할까 우리? 8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이 하나 있다 치자. 여기 뭐 m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이 있어.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잘 들어봐. 여기 나와 있는 m이라는 요 상수 있지. m이라는 상수. 이 m과 상관없이 이런 말 언제 들어봤지? 뭐 어떤 숫자, 어떤 문자와 상관없이 이런 거 언제 들어봤지? 그렇지. 상관없이 항상 항등식에서 들어봤을 거야. 괜찮아요? 뭐라? 그 m과 상관없이 하면 m으로 어떻게 돼? m으로 묶었잖아. 그치? 기억나냐? 이게 나오면 우리 중간고사 볼 때 m에 대해서 묶어주고 나머지 찌끄레기들 해주고 0으로 맞췄던 거 기억나냐? 그럼 여기 안에 들면 너도 0이 되고 너도 0이 될 때 그때 m이 무엇이든 간에 저거 성립하는 거 아니었어? 맞아? 이런 식으로 이 식을 갖다 분석할 수 있겠지. 이때 그래서 m의 값과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됐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m에 관련해서 3 플러스 x 이런 데거니? 그럼 얘 좀 넘어올까? 이렇게 넘어올까? 그럼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8 이퀄 0 이거 다 알잖아 이런 거. 얘가니? 그럼 가만히 보니까 얘가 0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 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여기 0 맞추고 여기 0 맞추면 자 x가 얼마 나오니? 마 3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얼마 나올까? 봤더니 이 마이너스 2이지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래서 그래 요거 만족하면은 이거 무조건 선생님 이거 성립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이게 가니? 그런데 자 이 식을 이렇게 항등식적으로 바라보는 거 중요한데 가만히 보면 자 좀만 더 들어봐봐. 여기 나와 있는 요 m으로 정리한 이 식이 가만히 보면 어쨌든 x와 y에 대한 1차식이거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자식을 갖다가 다시 직선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아까 전처럼 y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얘기지. 한번 뭐가 나오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 y 넘기고 그러면은 m x 플러스 3이라고 쓸게. 그 다음 마이너스 8 이퀄리트 4y만 넘겼다고 치고 y들으로 정리할 거니까 4로 약분 좀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y는 4분의 m 현재 4분의 m이든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고 x 플러스 3에 대한 마이너스 2가 나오지. 4로 약분했으니까 이해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이거였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m으로 정리해서 이렇게까지 쭉 썼다면 이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이해가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아까 전에 반드시 성립을 하려면 x가 얼마이고 마3이고 y가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그치? 우리 아까 연습했던 그 식과 동일하네. 그죠? 그러니까 x가 마3 마3 그 다음에 y가 역시 마2 여기 뒤쪽 거 그건 얘를 갖다가 반드시 지나가는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그랬잖아. 이해가니? 따라서 결국 항등식의 원리 때문에 이런 식을 쓸 수 있었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리도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한 번은 그래 옛날에 배웠던 항등식 이해가니? 그러면 이 항등식만 정리해도 우리가 지나가는 정점 반드시 지나가는 정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되니 두 번째는 그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y는으로 표기하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정해졌으면은 그럼 어쨌든 이 직선은 기울기는 모르겠지만은 요 점을 갖다 지나간다 얘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 빠르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릴 수 있다 얘기 한마디로. 그리고 어떻게 그래 이걸 그려야지 이렇게. 이 점을 갖다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정도 찍어놓고 이렇게 찍어놓고 야 기울기는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 그냥 막 그리는 거지. 막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막.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상황까지 들어보시면 아마도 이제 대략적인 정점이 이해가 가셨을 거야.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갖다가 항등식의 원리를 이렇게 구해줬구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좀 어렵죠? 이 3번이 되는 건데, 이 3번은
또 쓰이는 데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두시면 편리하기 때문에 3번의 개념까지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할게. 자, 우리 내년 시험에 나와 있는 어떤 1차 식, 그 식이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갖다가 내가 한번 쓸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가 그거 좀 공부 좀 해보자. 여기 3x가 있어. 플러스 여기는 4k가 있고 4kx가 있고 마이너스 6y도 있고 플러스 ky도 있고 마이너스 6도 있고 플러스 12k가 있다고 치자. 현재 지금 이퀄 0 이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 전부 다 1차식인데 k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지. 자, 어쨌든 이런 식이 남아 있을 때 첫 번째,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자, 똑같은 만약에 있잖아, 이 k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간다면 얘를 갖다가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야. 단 어떤 문자에 대한? k에 대한.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어떤 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어 시험에. 또 역시 K와 상관없이 이런 멘트 나올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런 멘트가 나왔다면은 항등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뭐로 묶어보자? K 있는 것과 됐습니까? K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얘기야. 자, 이게 가지 지금 어렵지 않지? 옛날에 다 했던 거잖아. 그럼 K로 갖다가 묶어보면 뭐 있냐? 여기 K로 묶이는 거. 4X도 보이고 여기 KY니까 Y도 보이고 여기 12K니까 플러스 12도 보이고.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없는 찌끄레기도 뭐냐? 찌끄레기는 3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 이런 게 보이네 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근데 당연히 여기는 X, Y에 대한 1차식도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럼 나는 나름대로 X는 선생님 X끼리, Y는 Y끼리 이렇게 좀 해볼래요. 좋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봐봐. 여기는 두 개 X를 갖다 묶어버리면, 그지? 그러면 3 플러스 4K. X 아니야? 물론 이제 3 플러스 4K가 뭔지 나도 모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Y끼리 묶어버리면, 응? 천천히 봐봐, 이게. Y. 이런 식으로. 됐어? 그 다음에 얘랑 뭐 냅둬 그냥. 마이너스 6 플러스 12K. 어차피 상수일 거 아니야, 이건. 자, 이해가지? 이퀄리티 0. 그럼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아니, 여기는 이제 모든 이 상수들을 갖다가 내가 모른다고 치고, 대충 보면, 네모 x, 세모 y. 나는 하트, 이퀄 0의 식 아니야, 이거? 그 이건 뭐야? 내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일종의 직선이지.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지? 그냥 이런 직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식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그렇잖아. 앞에 계수, 뒤에 계수, 마지막 상수,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아까 전과 같이 항등식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항등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바라봤을 때. 자, 결과적으로 이 식은 이해가 된 겁니다. 같은 식이에요, 이게. 넘어왔으니까. 자, 그런데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이게 항등식이면 0이 만족하려면 K 상관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럼 그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려면 4x 플러스 y 플러스 12 이퀄 0이 돼야 되고요. 동시에 3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이 동시에 0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또 일종의 무슨 방정식도 되면서 연립 방정식이요. 걔도 되면서 됐습니까? 근데 또 연립방정식도 되면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죠? 여기 직선이 몇 개 있는데 2개. 이 직선 2개가 있는데 괜히 여기까지. 그럼 연립방정식을 만약에 해결을 하면 얘와 얘를 갖다 풀어버리면 직선 2개의 무슨 점이 나온다고 그랬니? 지난 시간에 교점. 그죠? 교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얘와 얘를 풀면 x가 뭐 그죠? 그 다음에 y가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 계산하려는 게 아니라 됐지? 그럼 그 교점이 나올 텐데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복잡한 식을 K로 정리해서 항등식으로 바라본 다음은 여기까지 정리해 봤어. 지금 됐지?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그럼 얘와 얘의 교점을 갖다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이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있잖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여기 남아있는 요 식 안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오면 2개 나오면 그럼 걔에 대한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점이 딱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있다고 지금 2개 있잖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빨간색 두 직선을 얘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됐지? 항등식으로 보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요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도 되겠더라.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는 직선의 방정식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K라든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된 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래 얘가 0 돼야 돼. 그건 알지? 얘가 0 돼야 돼. 하다 보면 얘와 얘를 두 직선을 가정했을 때 얘와 얘 두 직선에 무슨 점을 지나가는 교점을 지나가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가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들아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해석하는 이 방법들을 좀 알아두길 바래. 알겠지?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잘 나오지도 않고. 알겠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까지 또 할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은 우리 이제 오늘 자취까지 좀 공부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좀 크게 쳐야 될 것 같은데. 자, 뭐냐면요. 제목은 어떤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 선입니다. 이런 거 우리 언제 한 적이 있는데, 그쵸? 각의 이등분 선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실제로 구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개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어떤 내가 두 직선을 만들게요. 자, 두 직선이 있어, 나한테. 네가 이 직선이 뭐냐 하면,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는 0. 자, 직선 보이시죠?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은 0. 여기 두 직선이 있다 칩시다. 당연히 얘는, 비율이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니까 평행하지도 일치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만나겠지, 그죠? 이렇게. 이 두 직선은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치는 거예요. 대처까지. 교점을 확인하려면, 얘랑 연립방 때리면 되는 거고. 이해가지?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조그만 예각이 보일 것이고, 이 반대편을 보면은, 좀 큰, 둔각이 보일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각들을, 여기든 이 각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2등분하는, 어떤 게 좋을까? 그죠? 여기 좋겠다. 자, 갑니다.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2등분하는, 물론 여기도 지나가겠죠. 이렇게. 자, 이 각을 2등분하는 거야. 이 각을 갖다가 2등분하는.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각을 갖다가 몇 등분하는? 2등분하는. 요 두 개의 직선이 보이시죠? 이 두 개의 직선을 잡고 싶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각의 2등분 선 자체를 잡고 싶다는 얘기야.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야. 잘 들어야 돼.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잡느냐? 얘하고 얘를 어떻게 잡느냐? 돌아버리겠죠? 지금 현재 이 직선을 갖다가 이제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를 둡시다. 밑에 있는 직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4x 여기 나와 있는 거 3y 플러스 1로 둡시다. 자, 바로 이게 아무 말 없어도 실제로는 자취 방정식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정리했던 자취, 그 자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실제 이런 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점은 내가 모르는 점이지. 그 점을 P라고 할까나? 모르는 점이니까 x, y라고 두라고. 되나? 그러면 이 x, y라는 이 P점에서 만약에 각을 2등분 하셨다면, 자, 여기다가 한번 수선 내리고, 여기도 한번 수선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두 직선 방향으로. 심심해서.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근데 각이 또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치? 결과적으로 A 합동이 된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합동이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 두 직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합동이니까 같게 되겠지. 이게 이 P점이 여기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요쯤에 있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수선 내리고, 이렇게 한번 수선 내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뭐하다? 같아진다. 그러면 이 점들은 분명히 하나에 모아놓으면 직선을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각의 이등분선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느냐? 어떤 조건? 두 직선 방향으로 이르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지금 여기 숨어 있다는 거. 자, P에서부터 P점이란 모르는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의 이르는 거리는 항상 같다. 야, 이런 게 좀 숨어 있다는 거야, 지금. 이 도형을 살짝 분석해 보니까. 되니?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이 P점이라는 건 모르는 점이었는데 이미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P점에 대한 뭘 갖다? 자취를 갖다 한번 구해보면 되겠구나. 그게 결국 나중에는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그래서 오늘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축약되어 있는 거야. 자, 이게 가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P, X, Y로 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어디까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두 번째로는 여기 P, X, Y 역시 마찬가지야. 오로부터 그 밑에 있는 직선 보이지? 대충 4X, 3Y 플러스 1까지 이제 한번 거리를 구해보는 거지. 근데 그 거리 공식은 뭐였느냐?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공식은 자 여기 볼게. 여기서는 땡겨오시면 루트분의 무슨 치? 절대치였는데 자, 어렵지 않아. 이 x 앞에 계속 y 앞에 계속 들어가는 거 이해가지? 그치? 그러면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사의 제곱에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루트 25야. 그 다음에 이제 x, y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봤던 거 기억나지? 오케이. 근데 대입하면 많아. 그냥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야.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도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보면 루트 딱 들어놓고 이건 4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인 3의 제곱 9 됐어? 절대치 안에 역시 마찬가지 얘를 갖다 속 대입한 걸 데리고 들어오시면 되겠지? 그럼 4x 마이너스 3y가 될 것이고 플러스 1 근데 얘와 얘의 거리가 지금 같다는 게 조건이 숨어있는 조건이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계산해보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제 분모는 똑같네. 오케이. 그다음에 일부러 수치를 좀 가볍게 준 거야. 이렇게 날라가게. 그럼 이게 절대치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네.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푸냐면 근데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 양변을 제곱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절대치라는 건 얘와 얘가 진짜 안에 들어있는 너가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응? 얘하고 진짜로 얘하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가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더 음수 상황이 돼버리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는 가만히 냅두시고요. 이렇게. 가만히 냅두시고 하나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배를 한다는 얘기지. 그치? 음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배를 해보시면 자, 이놈이랑 같을 수도 있겠다. 즉 이렇게 두 가지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를 갖다 정리를 하면은 하나의 1차식이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를 갖다 정리를 하면은 또 다른 1차식이 만들어질 건데 그게 바로 하나는 요거 각의 이등분선을 의미한다는 얘기지. 자동적으로 두 개가 나와버려. 그러니까 요 하나의 개념만 있으면 또 단계적으로 풀면 요 각의 이등분선은 금방 이렇게 두 개가 그냥 한 방에 나와버린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요거는 아주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각의 이등분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개념 정도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꼭 복습하세요.